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유튜브 강주 CBS 채널에서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참 이 물건이 없었으면 이 스튜디오에서 교수님도 방송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 여름에 필수품이 되었고요. 네. 국자는 인류의 10대 발명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내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그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자비로 설치했다. 이런 미담이 이제 뉴스에 소개된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에어컨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몇 가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필요한 정보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전세나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집주인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선 그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배관 문제, 맞습니다. 실외기를 연결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공사하는. 바로 에어컨 설치에 이제 필수인 실외기 배관 연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전 세입자나 집주인이 이제 타공을 해서 설치한 배관 선로가 있다면 이제 새로 입주한 입주인은 그 선로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경우에 이제 배관 매립형으로 이제 배관이 눈에 안 보이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이제 쉽진 않은데 매립형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에어컨 그 가스가 누수가 되니까 그대로 활용을 못한다. 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와서 이대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입자분이 적당히 이제 당황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자 보수를 좀 해서 고쳐달라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인 용도로 이제 부동산을 사용을 하도록 할 의무가 이제 집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하면은 신축 아파트의 그 하자 보수, 시공사가 보수를 무료로 보수를 해주는 기간이 보통 3년을 잡거든요. 네. 그러면 4년째나 5년째에 입주를 하시는 세입자가 매립형 시공 부분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시공사가 잘못한 거니까 시공사에다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해봤더니 네. 그 시공사에서는 3년이 지나서 본인들한테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이 별도 비용으로 매립형 시공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하거나 별도의 타공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관이 보이는 그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에어컨 설치를 도와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매립형 시공 부분의 하자 여부를 확인을 해서 미리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아 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에어컨 관련 분쟁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새 건물일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께서 무슨 가급적 안 박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비슷한 이제 분쟁도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요. 이 경우에도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역시 에어컨 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이나 아니 이전 집주인이 설치한 에어컨을 그대로 이제 권리금을 주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받아서 신규 세입자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새로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이 우린 에어컨 따로 설치할 테니까 걷어서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벽체에 있는 배관 구멍을 메꿔달라고 이제 집주인이 요구를 하는 이제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입자는 아니 이거를 굳이 내가 구멍까지 메꾸면서 내가 이사를 나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세입자분께서는 이전 세입자하고 집주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별도의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 특약에 따라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나 이전 세입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에어컨 설치와 관련돼서는 뭐 별도의 원상복구는 포기하기로 한다,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면은 원칙대로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즉 타공 부분을 원래대로 메꾸는 작업을 세입자 비용으로 좀 부담하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특약이 없다라면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이 거죠? 부분이 좀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 세입자 에어컨을 승계받으면서 이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 오시면서 이전 세입자와 관계에서 원상복구와 관련된 내용이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어컨 관련해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은 없나요? 가장 흔한 문제는 이제 실외기 소음 문제인데요. 이게 네.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가에서 이제 더러 문제가 그렇죠. 됩니다. 옆집에서 그 담장 위에 보통 실외기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방 창문 근처에 있는 경우에 그 소음 피해를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밤에 새벽에 자야 되는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밤새 이제 새벽까지 에어컨을 틀어내니까. 틀어놓기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의를 하면 옆집에서 그럼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어느 기관에다 좀 신청을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예, 바로 그 뭐 폐수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하고 별도로 그 인근 소음도 이제 환경 분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환경 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외기 소음이 틀어놨을 때 뭐 70데시벨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 소음을 측정을 해서 실외기 이동 설치 또는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주택 옆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들. 예, 상가 건물에 한 군데 이제 실외기를 이제 모아놓고 되면은 그 소음이 상당하고 온도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집중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인근 주택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에서 상가에서 인근 가구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분쟁 조정 결정이 나온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심각한 이제 소음 문제가 있으면 환경분쟁위원회에 그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없을까요? 이제 에어컨 관련 내용은 아닌데 여름쯤에 이제 원룸촌이라든지 그 네. 빌라라든지 그 다세대 주택에서 보면은 유독 하수 악취가 역류해가지고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층에 사시는 분이 1층이나 2층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1, 2층 세입자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1, 2층 세입자분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네. 올라오는 냄새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악취의 원인이 1, 2층에서 별도의 무슨 하수구 구멍이라든지 배관을 손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입자분들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는데 네. 우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난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집주인에게 결국 찾아가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별도의 대책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해서 그렇죠. 해결해 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형광등 교체처럼 이제 소모품 문제하고는 다르게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 수선 문제는 임대인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그래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네. 수선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